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한 걸음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인해 휴장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관망세가 펴지고 있고요. 전일 급등했던 종목을 중심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죠. 다만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6월 제조업 PMI 지수가 50을 하회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1개월째 경기 축소가 잡히고 있습니다.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오늘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2주 만에 유가증권 시장이 2,600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만에 그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2%가량 밀리면서 2,595선 유가증권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890선 탈환하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개인이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2,200억 원가량의 개인의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도 물량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850억 원가량의 매도가 잡히고 있는데요.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만 홀로 담아냅니다. 3천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지수를 조금 버텨내주고 있는 개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잡히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오늘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대거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터주 살펴보시죠. 전일 국내 증시가 상승 랠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엔터주들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피프티의 분쟁 소식이 엔터주 업황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이어지게 만든 건데요. 다만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오늘 지수 대비 강한 상승세를 뿜어주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5%가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제어F의 엔터와 하이브까지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7%가량 급등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경쟁사인 리비안의 상승력은 더 좋았습니다. 17%가량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알맥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표적인 리비안 관련주죠.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알맥 같은 경우에 장중에 상한가도 터치했었는데 현재 구간 24%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뉴인텍과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는 전일 20%가량 급등한 나머지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던 5가지 종목입니다. 지난 14일이었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5가지의 종목이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를 정지시켰고요. 어제 거래가 재개됐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산업과 대한방직이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오늘 역시나 힘써주지 못하면서 24%에서 8%까지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은요,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꾸준하게 강력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투자하실 때 실적 부분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이제는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어떠한 종목이 실적에 받쳐주고 그리고 상승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지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웨이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쌤과 함께 알찬 1시간 꾸려 나가 볼 텐데요. 저희가 항상 방송 시간에 공략주를 한 종목씩 소개를 해드리는 리그 쟁탈전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그 쟁탈전 시간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의 수익률이 최근 너무나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5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조선주들 오늘 흐름 다시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HD 한국조선해양 다시금 시세 분출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어제 탑픽 종목도 네. 삼성중공업을 제가 또 드렸죠. 근데 또 오늘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4월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선주의 업황 너무 좋다라고 네. 계속 강조해드리면서 조선주들 꾸준하게 또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오늘까지도 좋은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한국조선해양이 또 기사 내용이 상당히 좀 좋은 게 나왔죠. 그래서 전일에 3조 원대 잭팟 또 수주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올해 수주 목표를 이미 초과를 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상당히 확정돼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 실적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3조 원대 잭팟 수주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정확하게 3조 1,209억 규모의 해양 설비 한 기와 선박 8척을 또 수주를 하면서 상당히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제 삼성중공업 얘기 드리면서 하반기에 카타르양 2차 또 수주가 예정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한국조선해양이 1차 때 17척을 또 수주했기 때문에 40척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수주를 해도 13척에서 14척 정도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실적이 상당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2026년까지 해서 이미 수주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27년 정도까지도 충분히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조선주들은 길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한국조선해양 추가적으로 한번 더 살펴봐야겠죠. 그렇다면은 차트 일봉상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12만 원 정도의 다음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는데 12만 원을 이제 돌파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좋은 또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다음 목표가는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 한번 더 욕심 부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 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구간에 또 도달을 한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전략도 잡아드리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입장하시면 되고,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HD 현대중공업도 히든 종목으로 해서 드렸죠. 그래서 지금 20% 3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조선주 또는 조선기자재의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추가적인 전략 또 올려드리고, 조선주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정리해서 기사 내용도 올려드리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드릴 예정입니다만요. 방송 시간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과 보다 더 심도 있는 조선주 관련 이슈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QR코드 활용하는 방법이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종목 오늘도 과연 선정을 하셨을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먼저 시장에서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는 리그 핫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중국 상무부가 어제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이들의 화합물이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면서 수출 통제 조치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고요. 고성능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에 활용됩니다.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 확대 적용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로 인해서 히토류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다시금 희귀 광물 무기화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서 맞불 장전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관련 기업들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어떠한 광물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관련된 내용 정리를 좀 하자면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서 갈륨과 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 조치를 또 내렸다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 내용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상무부는 전일 수출 통제법 등 관련 조항에 따라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을 통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수출 과정에서 국무원의 보고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또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시장에 이슈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이 세계의 최대 생산국으로 다수의 또 시장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큰데 여기에 고성능 반도체 등 전자제품 등에 사용이 되고 태양광 패널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제품에 또 사용이 되는 금속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이 두 금속 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1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은 43만 킬로그램 중에서 중국이 42만 킬로그램을 생산을 했고 게르마늄은 전체 생산량 중에서 14만 킬로그램 가운데서 9만 5천 킬로그램을 또 중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로 향후 전자제품의 생산 비용이 오르는 동시에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내놨고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이 전 세계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바로 히토류에 관련된 추가적인 수출 금지 확대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좀 마지막으로 중국이 두 가지 금속의 수출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그치지 않고 히토류까지 통제의 대상을 또 확대하면은 미중 갈등 사태가 또 심각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한번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어제 또 나온 기사인데 미국 앨런 장관이 6일에서 9일 사이에 방중이 또 예정돼 있죠. 그래서 중국의 부총리를 또 만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히토류 관련주들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히토류 관련 기업들입니다. 유쌤께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히토류 관련 기업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종목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전에도 히토류 관련주들을 한번 또 언급을 두 번 정도 드렸었는데
그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내용 좀 몇 가지 더 추가해서 가져왔고 네. 아무래도 히토류 대체 재료에서 뭐 페라이트 여러분들에게 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보다는 테마로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고 자 관련주들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바로 첫 번째로는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연구 자석과 관련된 응용 제품을 또 생산하고 있고 주요 제품 기준에서도 무선 충전 패드, 여기부터 태블릿, PC, 본체와 케이스, 여기에 액세서리 등의 응용 자석,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석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히토류의 원재료인 네오디뮴을 또 생산을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해서 선정을 좀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은 바로 사마전자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친환경 자동차용 전자부품의 페라이트 코어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22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현대차와 기아의 15종의 친환경 자동차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 이제 전기 자동차 전용 플랫폼용 핵심 부품도 승인 및 공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주력 차종으로 적용을 또 확대를 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가 또 히토류 대체제 관련주로 해서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두 종목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노바텍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바텍 기준에서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4천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 대주주 지분은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400만 주 정도가 유동 물량이겠죠. 그래서 유동 물량은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 물량은 3.5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PBR, PER은 그래도 조금 높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또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분기 실적 먼저 한번 볼 텐데 지난 1분기 대비해서 보시면은 올해가 상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0% 정도 가까이 또 감소를 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데 향후에 보시면은 2분기와 3분기, 4분기까지 해서 다시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는 실적 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간 실적 보시면은 24년, 25년까지 추가적으로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실적 면에서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노바텍 기술적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좀 매물대에 또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저항대에 근접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5월 초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이슈 종목으로 해서 권해드렸는데 또 많이 상승했죠. 30% 넘는 그런 또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절반 정도 정리하시는 걸 조금 권해드리고 여기서 이 4만 원과 4만 3천 원 이 구간에서 좀 오래 눌릴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한다. 그렇다면은 한 3만 8천 원에서 3만 7천 원 사이를 이탈한다. 그렇다면은 전량 차익 실현의 구간으로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마전자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사마전자 기준에서는 오늘 60일선에서 지지를 좀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또 많이 눌렸죠. 하지만 단기간 동안 추가적인 또 내용을 기대를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고 여기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보시면은 오늘 900만 주 정도가 실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9,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보려면 최소한 700에서 8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또 수반이 되어야 추가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거래량 체크를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마전자 7,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추세는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마전자까지 해서 두 종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바텍과 삼화전자까지 지난번에 언급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다른 종목들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볼까요? 네, 추가적으로 세 종목 더 있긴 한데 지금 네. 시간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내용만 조금 말씀드리고 차트상에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할 텐데 네. 세 번째 종목은 동국 RNS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말씀을 또 드렸던 종목인데 세라믹 제품을 또 생산해서 국내외 철강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 페라이트 코어는 자동차 세라믹의 통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내화물은 세라믹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동국 RNS는 내화물 부분의 매출 비중이 72%를 또 차지하는 만큼 상당히 비중이 또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네 번째 기준에서는 이지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또 많이 들어보셨겠죠.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고순도 산화철, 순도 99.4% 이상의 산화철을 생산을 하고 있고 세계 인류 상품이 고순도 산화철 부문 점유율 글로벌 1위를 또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계 유일 산화철 전문 업체로 고급 산화철 세계 시장 점유율도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마지막 종목이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자, 이 종목도 페라이트 마그네트 생산하는 또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 매출액은 비중의 35%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와 기아, GM 대우, 폭스바겐 그리고 포드, BMW 등 이런 대형 자동차 회사에 모터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10%에서 12%로 추정이 되고 국내 시장은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추가적으로 시간은 좀 없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 내용을 조금 살펴볼 텐데 자, 노바텍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바텍이 아니고 동국 RNS 좀 볼 텐데 네. 자, 동국 RNS 보시면은 오늘 그래도 크게 마감까지 해서 좀 밀리지 않는다면 추세에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충분히 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자, 오늘 거래량이 2천만 주 정도가 실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5,500원까지 해서 한번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 보시면은 분봉상 기준에서 또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 본다면은 4,000원 정도 4,500원 정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지도 한번 또 살펴볼 텐데 이지는 오늘 기준에서 보시면 최근 기준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캔들 교육도 많이 해드렸죠. 어제까지 기준에서 보시면은 상승 이태의 확인형이 또 발생이 되면서 이동평균선 기준에서는 121선 위에서 또 지지가 되면서 오늘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추가적인 반등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동평균선 기준에서 보면은 21선에서 61선 정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은 2만 원까지도 한번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지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혹시라도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유니온 머티리얼은 오른 조금 눌리긴 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 본다면은 4,000원 아래까지 3,900원에서 4,000원 아래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반등 한번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구간이죠. 3,9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다음 주까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바텍부터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히토류 관련 기업들 5가지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노란톡 입장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쌤 특히나 다음 주까지 봐야 한다면 장중 대응이 특히나 히토류 관련주들은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시게 되면 대응 방법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나요? 네, 실시간으로 네. 전략을 또 잡아드리죠. 그래서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지금 핸드폰 드시고 카메라 어플 켜셔가지고 여기 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연결이 또 되죠. 제 옷에 갖다 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되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 눌러 유쌤을 꼭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링크를 또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셔가지고 혹시라도 히토류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함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히토류 관련 기업들 사실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나는 히토류 관련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유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쌤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입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 노란톡 들어가서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그 하디슈 여기서 정리하고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주식 빅리그 시간을 통해서는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의 수익률이 요즘 참 대단한데요. 과연 어떠한 수익률을 저에게 안겨주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유쌤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4월 12일 공약주로 소개해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78,900원에 매수를 한 다음에요. 최고가 무려 12만 원 선도 돌파하면서 54%의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주가 한 단계 레벨업한 뒤에 11만 원대 지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고요. 5월 10일 공약주로 소개해드렸던 알루코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6월 말 3거래일간 시세를 분출하면서 푸짐한 수익률을 저에게 안겨줬고요. 다음 수익률 현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5월 26일 소개해드렸던 BH입니다. 24,350원에 매수를 한 뒤에 최고가 29,0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19%의 수익률을 안겨줬었는데요. 한 걸음 쉬어가더니 다시금 시세를 분출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목표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6월 7일 공약주입니다. 코미코입니다. 52,100원에 저희가 매수를 한 다음에 최고가 64,000원까지 터치하면서 22%의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단 13거래일 만에 두 자릿대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네, 캔들 박사 유쌤의 수익률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54%의 수익률을 안겨주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두 자릿대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 종목 중에 또 어떠한 종목을 체크해 봐야 될지 확인해 볼 텐데 전문가님, 제가 수익률 현황을 보니까요. 주가가 한번 레벨업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더라고요. 그렇죠. 비법이 있을까요? 네, 뭐 오늘의 네. 오늘의 종목도 솔직히 기대해 볼 수 있고 네. 오늘 이제 추가적인 종목 리뷰는 뭐 네. 또 BH를 한번 또 살펴볼 텐데 네. BH 관련해서 추가적인 또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애플의 또 아이폰이 9월에 또 출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 모듈이 상당히 공급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폴더블4는 8월에 출시가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양산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부품 공급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또 애플 관련된 제품이 또 내년 또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참고했을 때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탑픽 종목으로 해서 선정을 또 해드리면서 5월 26일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증권사 리포트에 이 부분이 또 강조가 되면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 증가를 꾸준하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또 내용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38,000원까지 해서 또 상향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BH 충분히 추가적인 또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자, BH 기준에서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BH 보시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단기간에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최근에는 기관까지 또 합세를 하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 개선이 또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대주주 지분이 30%이기 때문에 상대방 주식수가 3,400만 주죠. 그래서 여기서 70% 정도가 유동 물량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동 물량 비중이 조금 많은 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PBR과 PBR은 양호한 수준.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올해 분기별 실적 보시면은 하반기 보시면 어때요? 3분기와 4분기가 상당히 꾸준하게 크게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기 실적 그리고 연가 실적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4년과 25년까지 꾸준하게 실적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으로는 상당히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PH 기준에서 일봉상 기준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준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조금 아쉽죠. 그렇다면은 고점을 다시 29,0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150에서 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또 수반된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돌파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BH가 충분히 돌파한다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29,000원을 돌파한다. 그렇다면은 3만 원을 충분히 또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까지 한번 욕심을 부려볼 만 하겠죠. 그렇다면은 32,000원에서 33,000원까지의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9,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BH 보유하신 분들은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눌린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 기준에서 의미 있는 구간은 27,000원과 26,000원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이탈한다. 그렇다면은 정리하는 구간으로도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BH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빨리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목표가를 터치하는
데 성공한 BH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뉴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노란톡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저희가 오늘의 리그 쟁탈전 출전 종목 시간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오늘의 출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좋아서 오늘 좀 탑픽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종목명은 펌텍코리아. 자, 이 종목은 펌프, 화장품 관련 제품의 펌프, 그리고 용기류, 튜브류, 콤팩트류, 여기에 스포이드류, 마지막으로 스틱류 등 이런 화장품 등의 용기 제조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고객사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에스티로더, 여기에 로레알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75억 원을 또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한 매출을 또 기록했고, 여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하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연간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내 스틱형 화장품 용기 점유율 1위를 또 기록을 하면서 신고객사 확보 효과와 멀티밤 제품 수주 급증으로 인해서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절성으로 인한 자외선 차단제 관련 용기와 가희의 리필형 멀티밤 효과 등으로 스틱형 용기가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사공장 건설을 위해서 지난달에 토지 매입을 또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기존 대비해서 약 35% 증가한 연 2,800억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조기업에도 꾸준히 1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데, 타 화장품 용기 회사 대비해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월 12일에는 글로벌 기업인 유니레버가 주최한 패키징 이노베이션 페어에서 파이널 리스트에 선정이 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내용이 나왔고, 향후의 천연 원재료의 추가적으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고 확축 영향에 따라서 2022년 대비 수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3년도 국내 화장품 수출액 전년 대비해서 또 9% 성장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실적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21년도 연평균 5.7%를 좀 증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27년까지 평균적으로 증가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80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92조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향후의 방향성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펌텍코리아에 대한 내용을 정리 좀 하도록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펌텍코리아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좀 양호하진 않죠.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내용 기준에서는 한번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볼 만한데, 대주주 지분은 65%로 양호한 수준, 시가총액은 2,600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 신용 물량은 1.2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PER과 PBR 기준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왔고, 여기에 하반기까지 해서 충분히 2분기, 4분기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간 실적 기준에서도 보시면 2025년까지 꾸준하게 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에 펌텍코리아도 지금 잠깐 좀 쉬어가고 있지만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60일선을 타고 다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준에서 지금 21,300원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기준에서 한번 또 설정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매수가 기준에서는 25,500원에서 21,500원 사이에서 매수의 구간으로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60일선 기준을 했을 때 그리고 120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00원, 최소 1,900원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2,000원과 1,900원. 그렇다면 손절가는 1,9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진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24,000원 정도가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탑픽, 펌텍코리아 이렇게 전략을 참고해서 관심 가져보실 분들은 주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목표 주가에 도달했을 때 또는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수정되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실 분들, 함께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리그 쟁탈전 출전 종목은 펌텍코리아였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에서 21,500원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고 언급해 주셨고 목표가 24,000원이고요. 손절가 19,000원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 이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이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외에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거나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리그 쟁탈전 여기서 정리하고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되는 종목들 알려드립니다. 상승 종목에 대한 그 시그널에 대한 힌트들을 알려드릴 예정인데 종목명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개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정보,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나고 종목명이 공개가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입장해보시고 다양한 종목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유쌤과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힌트는 어떤 힌트일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타사 업체 대비해서 이 종목은 아직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충분히 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아무래도 고객사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 실적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하반기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의 종목 기준에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 기본적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자, 이 종목 보시면은 대주주 지분이 75%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무래도 유동 물량의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품절주로 또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단기적으로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죠.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 종목은 수급이 그래도 이전부터 해서 개선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수급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적이 올해 1분기 그리고 작년까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PER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실적 충분히 증가세 보인다면은 PBR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용 물량이 0.1%이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주가가 또 상승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약을 좀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이 공략해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추가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시면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올해 뭐 1분기까지 분기 실적 보시면 1분기에 실적이 조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PER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PER 충분히 또 낮아지겠죠. 그래서 실적 면에서는 충분히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연간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충분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24년과 25년도에는 역대 최대 실적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산 총계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총계 꾸준하게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부채 비율은 또 감소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추가적으로 대차 거래 현황을 좀 보시면은 20년도 3월 기준에서 보시면 2,600만 주인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7월 3일 기준에서 보시면은 1,000만 주까지 감소를 또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단기적으로 또 감소를 했죠. 6월 22일 기준에서 보시면은 1,200만 주인데 지금 200만 주가 또 감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대차 거래가 감소가 되고 있다. 상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공매도 현황인데 자 공매도도 보시면 어때요? 22년 11월 29일 날 보시면은 500만 주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6월 29일 기준에서 보시면은 250만 주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단기적으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대차 거래와 공매도가 상한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이제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월봉 기준에서 오늘의 히든 종목인데 자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3거래일 이상 이어지면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 추세가 크고 길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점 대비해서 64%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망치형 기준에서는 바닥에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캔들이 바닥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네 번째 조건이죠. 바로 전거래일 캔들의 아래에서 캔들이 또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1거래일 캔들의 전거래일 캔들의 아래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망치형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 조건 꼬리보다 몸통보다는 꼬리가 커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몸통보다는 꼬리가 훨씬 또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참고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망치형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또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망치형 그리고 상승 장악형까지 발생이 되면서 이 종목 지금 최근까지 보시면은 아직 5% 정도밖에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하반기에 또 강한 상승세가 기대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이 종목 또 공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종목 추가적으로 보면은 포스코엠텍 기준에서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망청이 나오고 나서 상승세가 꾸준하게 또 이어지면서 1,100%의 또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 121선 기준에서 지금 기울기가 기울었기 때문에 과거 흐름을 기준한다면은 충분히 지금도 상승 흐름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바닥 시그널, 폭등 시그널 기준에서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종목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노란톡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빅리그 유쌤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꾸려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